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경제 경영 수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경제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대를 진학했기 때문에 아마 이 과목을 수강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제 경영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체감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제 경영 수학 안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학미적분 1, 대학미적분 2, 그리고 선행대수학, 그리고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과목들이 여기에 다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이 수학 속에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목들 하나하나를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이 경제 경영 수학 속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제 경영 수학에 필요한 내용들만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하면 해볼만 한데, 앞뒤를 잘라버리고 중간에 토막만 끄집어내서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경제 경영 수학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 큐스타디 이 경제 경영 수학 강의는 그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에서 미분 적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이 이 대학 수학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또 고등 과정에서 미분 적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사실은 문과 출신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과목들을 공부하긴 공부해야 되는데 기본이 매우 약한 학생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강의는 기본적인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화 과정까지 선생님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경제 경영 수학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이 경제 경영 수학이라는 것은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대학 미적분 1과 2와 선행대수학 이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의 경제학에서 꼭 사용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수학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경제학에서의 그 응용 문제를, 그러니까 수학을 우리가 경제학을 분석하는 그 도구로서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경제학과 결부시켜서 응용하는 그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와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내용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정태 분석 내지는 동태 분석 또는 최적화 분석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수학들의 내용 중에서 경제학에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내가지고 그 자체를 공부를 하고 그놈들을 다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응용하는 문제를 연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경제 경영 수학을 어떻게 한다?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경제 수학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경제 수학을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무늬만 경제 수학인 경우가 있고, 이 큐스타디 경제 수학과 이 무늬만 경제 수학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많은 그 학생들이 또는 대학 강단에서 경제 수학이라고 말은 해놓고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기초 수학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나열한 거, 그렇죠? 기초 수학을 나열하고 전혀 심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책도 많고, 또 그와 같은 강좌들이 많이 있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이와 같은 대학 미적분의 기본적인 내용을 몇 가지 나열을 해서 마치 그것을 경제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제 수학을 공부했으면 경제 수학과의 경제학 내용과 그것을 결부시켜서 응용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큐스타디 경제 수학의 강의의 특징은 이 경제학에 사용되는 모든 대학 수학을 빠짐없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분이 강의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경제수학 책을 보시면 소위 경제수학으로의 길잡이라 해가지고 경제수학 입문이라고 하는, 그죠? 그 매우 기본적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경제 경영학 공부를 여러분들 상위 단계로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입문 정도만 공부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큐스타디 경제수학 강의는 그 경제수학의 입문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심화된 내용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요 미분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수학이 바로 심화 과정인데, 요 심화 과정까지 다 빠짐없이 강의되어 있다는 게 큐스타디 경제수학의 특징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그 수학적 내용들을 가지고 이 경제학으로 응용을 하는 그런 응용하는 데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강의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경제 경영 큐스타디 경제 경영 수학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되면 모든 그저 경제 경영 수학에 나오는 수학적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론들을 다 공부를 하시게 되고 빠짐없이 공부하게 되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기초가 약한 학생들도 선생님 매우 그런 학생들을 고려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논문 쓸 때도 필요한 수준까지 아주 심화된 경제 수학까지 빠짐없이 전체를 다 강의하겠다는 게 강의되어져 있는 것이 이 큐스타디 경제 수학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수학과 경제학을 갖다가 이렇게 조합을 시킨 그런 응용 문제들도 각 단원별로 선생님이 정리해서 강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이 경제 경영 수학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이 경제 수학을 너무 여러분이 간단하게 공부해서, 그래서 뭐 경제 수학을 갖다가 한 열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강좌 수로 한 열 몇 강 정도로 해가지고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수학은 훨씬 더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큐스타디 이 경제 수학은 예상 강좌 수가 약 60강이랍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경제 수학이 강의되어 있는 경우가 없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폭넓게 잡은 이유는 이 큐스타디 경제 수학의 특징은 경제 수학의 입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수학에 심화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경제 수학에 나오는 수학적 이론들을 실제 경제학에 응용해서 풀어보는 그 내용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매우 기본적인 내용부터 또 심화 과정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빠짐없이 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강좌 수가 굉장히 많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수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학년이나 또는 2학년 때 학점만 따고 끝나는 과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경제 경영학 공부를 대학원 가서까지 전체를 다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빠짐없이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60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들으면 아마 학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최고의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또 여러분 대학원 논문 쓸 때까지도 수학 때문에 경제학이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선생님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고등과정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원천적으로 이제 문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면 좀 이렇게 아래력이 반응이 있고 좀 약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강의실에 질문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우리 큐스타디에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세한 이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안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오늘 바로 우리가 제1장에서 공부할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에서는 그 제목이 선형 모형과 행렬대수라고 했는데, 사실 이 행렬대수의 파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이 행렬대수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소위 행렬이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여러분들이 벡터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물론 여러분 문과 출신은 벡터를 안 배웠기 때문에 벡터의 내용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과정의 행렬 벡터에다가 대학과정의 선형대수학, 선행대수학에서 경제학에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구성시켜 놓은 단원이
요 제1장의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은 조금 알겠지만은 이 백타라든가 선행대수학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고려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제수학 책을 보면 행렬이 무엇인가, 또 진부학의 고등학책에 나오는 행렬은 그죠? 행과 열로 어떤 숫자를 배열한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행렬의 뭐 정의 이런 정도는 우리 넘어가야 되겠죠. 뭐 행렬의 덧셈, 행렬의 곱셈,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못한 학생도 고등학교에서 문과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좀 지나가고, 자, 요 행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선행대수학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요 선행대수학에 나오는 그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